될까요? 분양가가 싸지네? 어? 야, 새 아파트가 10억이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건데 이 작전이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힌다니까. 보세요. 어떻게 이현웅님을 공동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가족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건축 뉴스 읽어주는 남자,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재미있는 건축 뉴스, 재미있게 부동산 관계된 건축 분야를 좀 건드리는 거예요. 전 건축이 전문이니까 부익난이 얘기 못하는 부분 제가 보충하는 시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오늘 분양가 상한제 얘기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폐지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는데 이런 거죠. 왜 29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됐습니다. 초고급 주택 29세대 여기다가 한 60세대 질 수 있죠. 그냥 뭐 40평, 뭐 30평으로 90세대 질 수 있습니다. 투룸으로 그냥 90세대를 짓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제 29가 넘어가면 분양가 책정을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땅가 얼마야? 공사비 얼마야? 왜 이렇게 비싸? 좀만 붙여. 요런 겁니다. 요게 분양가를 상한제를 두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30개가 넘어가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되니 어떻게 될까요? 29개만 줘. 그냥 29개만 짓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80평이 돼버리는 거죠. 70평이 돼버리는 거죠. 호화주택 걸리니까 70평이 이제 멈춘 거죠. 70평을 29개만 짓고 1층은 차라리 용적률 남았다? 그러면 차라리 상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강남, 여기 청담동 유행입니다. 29개. 다 29개야? 다 29개.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묘수다? 이상한 이제 건축 양식이 막 생기는 거죠. 외국 사람들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도대체 왜 30개는 30개지 왜 29개야? 뭐 중국이 무슨 8을 뭐 88이면 좋아하는 거라서 한국 사람들은 29를 좋아하나? 가 아니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냐? 뭐 어쨌든 이상해진 거지. 시장이 막 이상해지는 겁니다. 막 이제 엉망진창 되겠죠,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줄줄이 인상을 하겠다. 왜? 공사비가 왜? 토지비, 건축비니까 건축비가 올랐잖아. 그럼 건축비를 반영해 줘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오른다. 오르니까 미리 선점해라. 뭐 이런 거죠.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 산다.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니까 요즘 분양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되면 이제 고분양가가 되니까 싸다, 사라 이런 거죠. 머리도 좋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 떨어지면 분양가 상한제 친돈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왜 오를까? 오를 수밖에 없죠. 왜? 토지 플러스 건축비가 원가니까. 원가가 오르니까 분양가 상한제 책정도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분양은 더 안 되겠죠.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걸 뭘 설명해 달라 그래. 이거 뭐 어렵습니까? 집값이 떨어지는데 분양가는 왜 치솟을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공사비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문제도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그럼 국내에 노동력으로 해결을 해야 돼. 근데 현장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젊은 친구들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가 비싸지는 거죠.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난입니다.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현장에다 에어컨 틀어달랍니다. 어떻게 일을 합니까? 진짜 에어컨 틀어야 돼. 난방 해줘야 돼. 왜? 그럼 어떨까요?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뭐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간다. 경기는 안 좋은데 분양도 안 되는데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거야. 뭐 아파트라는 게 결국은 뭐 좋은 방식이죠. 사실은 저렴하게 집을 공급한다는 방식의 저렴한 방식인데 우리는 아파트 자체가 부동산, 그러니까 돈의 그 투자의 이제 목적이 되어가지고 아파트 창시자죠. 아파트 그 르꼬르비제 계속 중요하죠. 르꼬르비제가 그런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니죠. 전쟁 후에 유럽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효율의 주상복합을 짓는 게 최초의 아파트. 이게 몇 년도였냐? 1944년도. 장난 아니죠?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그냥 아파트 자체라는 거는 저렴하게 공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깔려 있는 거죠. 옛날에 중앙아파트가 지은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인 거죠. 국가가 공급하니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까지 확대. 민간 아파트고 뭐 그냥 29개가 넘으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양가 상한제 변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택지비와 건축비가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폐지가 되고 집값이 오르고 난리가 치면 분양가 상한제가 나타났다 없었다. 나타났다 없었다. 이런 힘들어 죽겠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저의 생각은 폐단이 너무 많아요. 폐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을 짓죠. 분양가를 억제. 신축 건물을 억제하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 주변 아파트가 13억인데 얘는 공사비를 억제하는 거죠. 토지가를 억제해서 분양가를 낮게 공급하게 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국가가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급하겠다는 거 맞아. 근데 민간까지 전국의 아파트는 다 이 방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싸지네? 야, 새 아파트가 10억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건데 이 작전이 안 먹히는 거야. 안 먹힌다니까.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올라가. 얘가 16억으로 올라가. 그럼 요 갭이 생기죠. 6억이라는 갭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로또가 되는 거야. 로또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새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가 10억이 말이 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 로또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신혼부부 뭐 아이가 셋 우선순위 막 두는 거야. 어떤 로또 시장을 만들어 버렸어. 근데 이게 좋아. 이게 순기능이 이게 10억이 돼서 이게 떨어지면 되는데 그건 전체적으로 집값이 잡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아니 얘가 13억인데 이 새 아파트잖아. 그거 더 비싸야지. 이거 보니까 이게 더 좋네? 그러면 집이 더 비싸집니다. 16억이야. 얘도 어떻게 할까? 같이 올라. 엄청난 단점이 너무 많아. 너무 크고. 그리고 강남은 그냥 29세대만 져. 그냥 필지분할해. 500평이야? 그러면 300평씩 잘라. 그래서 19세대만 져. 29세대만 져. 옛날에는 29세대였거든요. 그거를 확대해서 19세대였어요. 19세대. 분양가 19세대. 공동주택 기준이 29까지 늘린 거죠. 29개 너무 작잖아. 29까지 한 거죠. 그래서 강남에 29라는 이상한 형태의 건축물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한다? 없앤다. 순기능이 안 먹혀. 순기능이 뭐다? 집값을 잡아야지. 왜? US 아파트가 10억에 분양했잖아. 싸게 분양하잖아. 근데 얘를 또 로또판으로 만들어버렸네? 심지어는 얘가 집값을 올려버리네? 악순환이야. 이거 왜 하냐고. 없어져야 된다니까.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유로운 디자인을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 분양가 상한제라 해놓고 이 디자인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 똑같이 해야 돼? 분양가 상한제잖아. 건축 공사비에 제한을 둔단 말이야. 야, 싸게 줘. 뭔 얘기야? 싸게 지란 말이야. 그 디자인이 이런 거야. 도심지에 이런 싸구려 디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싸. 이걸 왜 하냐고. 없앱시다. 제발 좀 없앱시다. 이런 거죠. 둥천 주공에 왜 이 사태가 일어났을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이야. 왜 이런 거죠? 꽁수를 쓰는 거야. 분양가 상한제인데 이걸 비싸게 팔아야지 우리한테 돈이 남잖아. 이거는 사업이잖아요. 이 땅 주인이 조합안이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 아니야. 그럼 어떻게 시간을 끄는 거야? 왜? 분양가 상한제 걸려가지고 국가가 싸게 팔래네? 야, 싸게 팔아.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싸게 팔 생각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시간을 끌어. 시간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비 오르네? 이건 어차피 내 땅이잖아. 난 사놨잖아 지금. 토지비 오르네? 오, 땡큐. 분양가 상한제 오르면 이익이 극대화돼. 근데 건축비도 시간에 의해서 공시가 오르고 시간에 의해서 건축비는 물가 연동에 의해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오릅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분양가가
올라가지. 오예. 야 최대한 끌어. 허가 나는데 막 착공을 질질질질 막 끌어. 질질 끌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진짜 공사비가 올랐어. 진짜 공사비가 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양가가 오르면 뭐해? 돈은 똑같은데. 꽁수 부리다가 망한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동안 시간 끌었잖아. 시간 끌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가 막 장난이 아닌 거야. 이자가 막 장난이 아닙니다. 이자가 뭐 한 달에 뭐 100억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주비에. 다 이 사람들 돈 빌려서 이주시켰잖아. 전세돈 빼줬잖아. 전세입자 돈 빼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망한 거라니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말자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꽁수를 부리다. 분양가 꽁수를 올려서 시간을 끌자. 시간 끌어서 토지비 건축비가 진짜 올랐네? 2배 됐네? 이자는 어떻게? 이거 이 차가 더블이 됐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이렇게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자는 거죠. 강남에 1억에 집을 팔든 말든 뭐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평당 2천원을 하든 하는 거죠. 아니면 국가가 공급을 하겠다. 그런 건 분양가 상한제가 맞습니다.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한가 싶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재미있는 건축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